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코치입니다. 제가 최근 몇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블록타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그래서 블록타임이라는 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걸 다시 처음부터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느니 제가 예전에 만들어준 교육과정에서 일부를 따오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10주에 걸쳐서 20시간 동안 그 강연을 해드리는 그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자기설계 정규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생산성 관리를 하고 영역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수많은 콘텐츠들을 넣어서 제가 무려 20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그 영상인데 그 중에서 생산성 파트가 사실 굉장히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블록타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부분을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8개의 주요 블록타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각각 한 번씩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는 균형 잡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클리 리뷰, 그 다음에 먼슬리 리뷰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 그리고 매일 저녁 아니면 아침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시간을 균형 잡기 시간이라고 잡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야말로 프리타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내가 뭘 할지 모르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하는 시간, 그렇게 나한테 위로를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족 블록, 내 가족하고 보낸 시간이 최소 주 2회는 있어야 되겠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30분씩은 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만드는 시간, 물리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운동 시간, 그리고 배움에 대한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사실 가족 블록과 성과 블록, 배움 블록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강조를 드렸던 건 성과와 배움에 들어간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야, 내가 하루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남은 시간이 잘 때까지 4시간이 안 되는데 잠도 7시간씩 자라면서 어떻게 이걸 4시간을 운영을 하냐?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만드는 일이라는 건 언제든지 글을 잘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성과입니다.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성과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행운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행운이 시대니까 그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모든 것들은 성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성과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간으로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만들기가 3시간이고 배움이 1시간이든지 뭐 배움이 3시간이고 성과가 1시간이든지 어떤 식으로건 하루에 4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녹색에 관련된 것들로 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팀워크나 친구랑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최소 주 1회 정도, 뭐 점심시간에 식사를 간단히 하는 것이든 아니면 저녁에 만나서 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무엇이든 됐든 어떻게든 이렇게 내 주변의 동료나 친구들과 보내면서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의도적인 행동이 주 1회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전략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간, 매일 저녁에 그 평가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갖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못한 것들은 캐치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블록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지만 즉 균형 잡기랑 여유 시간, 팀워크, 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균형 잡기는 일단 주간 리뷰 및 계획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위클리 리뷰를 하고 위클리 포커스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요일 날 오후, 그러니까 오후 늦게나 뭐 저녁 시간에, 그리고 월요일 오전 시간,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고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일주일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쉬는 날이 뭐 수요일이다라고 하면 수요일 날 그날을 잡는 거죠. 이렇게 쉬었다가 새로 무언가 시작하는 그 변곡점이 되는 그 시점에다가 이렇게 균형 잡기 시간을 배치를 하시고요. 뭐 길면 한 3-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대신 이제 자기가 돌아볼 것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으신 분들은 1시간까지 운영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영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해야 될, 즉 위클리 포커스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그 8개의 블록을 적절하게 일주일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8가지를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블록별로 그 위에 색깔을 지정을 해서 나중에는 색깔만 이렇게 분포된 것만 봐도 아 내가 다 잘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균형 잡기, 즉 주간 리뷰 시간에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캘린더 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시는 걸 좋아하시면 아날로그 플래너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정 관리 툴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유 시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요.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뭐 할지 모르는 시간. 그야말로 내 개인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놀 수도 있고요.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브라우징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건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마음 편함이 있는 시간인 거죠. 나한테 위로가 되는 시간 그런 게 필요하고요. 즉 스케줄에 짓눌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능하다면 2시간, 더 가능하다면 더 늘리시면 좋아요. 그렇게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간 활동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위로한다라고 내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내 일주일 안에 그 블록 타임이 여유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당연히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만 내가 오늘 오후에 이 일이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해야만 돼. 그러면 블록 타임 시간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블록 타임인 걸로 운영을 하고 원래 할 일은 저쪽에 옮겨 놓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할 땐 그렇게 하고요. 사실 그리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디 다 자기 마음대로만 시간 배치가 되던가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여유 시간을 운영을 해서 그 시간들로 그것을 메꾸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여유 시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정을 삭제하는 것 자체는 비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특히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 최대한 우겨놓고 빡빡하게 만든 다음에 막 조바심을 느끼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를 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것보다는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정도가 여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내 마음의 여유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삭제를 해버리지는 마십시오. 일주일을 살다가 그것을 못 지키고 결국 일을 했을지언정 여기가 내 프리타임이었어 라는 정도의 위안 정도만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갖고 가시고요. 사실 가능하다면 여유 시간이 일주일 안에도 몇 번, 2-3번씩 반복이 되면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에 일어난 돌발적인 액티비티나 아니면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한 소중한 만남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어우르게 해준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지지난주에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만나서 잠깐 상담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담할 시간이 사실 없었지만 일주일 중에 여유 시간이 언제 있을 때 그때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니까 그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자. 지금을 내 여유 시간으로 쓰자라고 해서 충분히 얘기도 하고 제 마음도 편하고 그분께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유 시간을 항상 들고 가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이에요. 팀워크 시간입니다. 팀워크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팀워크를 키우는 시간하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팀원과 즉 동료들과 친구는 다르니까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 친구가 잘 없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인 경우가 곧 친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건 제가 전략적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 따로 동료들 따로 만나기에는 시간 배분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나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로 운영하는 게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관리를 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하고 팀워크를 높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보내는 것과 아닌 것은 다릅니다. 즉, 이 시간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지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배려하고 더 재밌게 해주고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팀워크를 높인 시간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서 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올라와서 자리에서 잔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려가서라도 잠깐 이야기를 건네고 어떤 일인지 물어보고 관심을 표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게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 정도는 그분들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위로받고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실제로 회사에 회식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도 당연히 엄연한 팀워크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식 시간을 팀워크라고 보고 그 시간에 배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쫓김이, 그러니까 8가지 블록을 배치하는 쫓김이 좀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일요일 날
회식이 잡혀있다라고 하면, 아, 저 때 팀워크에 대해 신경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채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해서 사실 동료들만 말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삶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잘 못합니다. 친구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전화라도 잠깐 하는 것 정도만 해도 분명히 그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많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삶은 극단에 치닫지 않게 관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간단 연락 한 번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 인간관계를 잘 이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식 시간 같은 걸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평가 기준, 즉 5개 전략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즉 아침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그 균형 잡기 블럭의 하루 버전인 거죠. 아침에 계획을 세운 시간 제가 나눠드렸던 그걸 가지고 세우시고 저녁에도 또 제가 이렇게 나눠드릴 저녁 평가지를 갖고 세우시면 어떻게 내가 하루를 지냈는지, 내가 목표하는 것을 잘 했는지 그것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녁 평가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감사일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더 소중하지, 사실 평가 자체는 간단하게 하루를 돌아보고 아, 조금 더 이것만 잘하면 되겠다는 정도로만 나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그러니까 나를 잠깐이라도 그걸 떠올리게만 해주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은 간략하게 최대한 짧은 시간을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8가지 블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블록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균형 잡기는, 그리고 평가 기준 관련해서는 오전에 하루를 준비하는 것,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유 시간은 뭐 원하는 시간에 배정을 하시면 되고, 가족 블록은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되, 만약에 안 된다면 주중 1회, 주말 1회 정도를 가족들하고 이렇게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과 만들기는 권장은 매일 2시간, 그리고 최소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배움은 그 성과 만들기와 똑같이 매일 2시간을 권장을 해드리고 최소 1시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다면 성과 만들기와 배움을 합해서 4시간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면 최소로만 보자면 2시간만 있어도 운영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내가 배우거나 아니면 성과를 만드는 데 꼭 쓰시길 바라고, 운동은 유산소 2회, 근력 2회, 산책 2회를 꼭 일주일 안에 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팀워크에서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회식 시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점심 시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평가 기준에서는 매일 저녁 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사실 평가는 지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한 10분 내외로 짧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블록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한번 배치를 해보실까요? 자, 이게 제 일정표였습니다. 그 균형 잡기, 여유 시간, 가족 블록, 성과 만들기, 배움, 운동, 팀워크, 친구, 평가 기준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월 10일 날 첫 번째 있는 게 운동이었네요. 농구를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니까 가족 블록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제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배움이고, 그 옆에 그 아래로 내려오면 균형 잡기 시간이 일요일 날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기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해야 되는 코칭웍이라든지 이런 강연자를 만드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면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월요일 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로 가시면 그 점심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하겠다는 거 일부러 넣어놓은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저렇게 주변 사람들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이제 이렇게 강연자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는 프리 시간을 갖겠다라고 해서 프리 시간을 잡아놓은 게 마지막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생활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 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제가 하고 싶은 성과를 내는 것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저는 요새 즐겁고요. 근데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 민코치 지금 자네의 삶은 우리가 비교해보기 어렵지 않나?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어떻게 했나? 자, 그러면 직장 다니던 시절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예시입니다. 이게 올 1월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올 1월에 있었던 일이고, 올 1월 5일부터 11월까지의 일이었는데, 저기선 11일 날 제가 이제 그 주간 계획을 하는 표시를, 보라색을 보실 수 있고, 이제 그 전에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왜냐면 저 때 사실 제가 이제 배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그 배에서 조그마한 배를 옮겨 타서 이걸 타고 쭉 갔어야 되거든요. 한 20분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실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명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명상 시간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일하는 시간 중에 사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즉 리포트를 만들어서 글 쓰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했지만, 회사 일정이니까 별도로는 뭐 하지 않았고요. 다만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그 이동 시간 같은 때에는 제가 그 이동 시간에 뭘 하겠다, 프리타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를 계획을 세웠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사람들하고 회식을 하는 거는 이제 팀워크 시간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1월 10일 날 4시간짜리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열심히 그 준비한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8개의 블록을 잘 배치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일정표 자체가 말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주일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8개의 블록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실제적으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 유튜브에는 예전에 이 자기설계 정규 과정의 0주차를 모두 다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블록 타임과 관련된 영상의 링크는 요 밑에 남겨둘 테니까요. 보시고 나서 요 방금 보신 내용과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블록 타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